스타워즈 제작 당시에 폭스의 눈칫밥을 먹던 조지 루카스는 한 가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기존에 지원받은 800만 달러에 더해서 300만 달러의 추가 비용까지 지원받을 조건으로 대신 감독인 본인의 개런티를 깎는 겁니다. 루카스가 개런티 대신 폭스에다가 요구한 것이 다름 아닌 프랜차이즈로서의 스타워즈의 판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은 적게 주되 영화 개봉 이후에 스타워즈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폭스에서는 신경 끄라는 겁니다. 판권이라는 건 보통 어떤 저작물의 후속작을 만들거나 소설을 영화화하는 것처럼 다른 형태의 작품으로 옮겨낼 때, 즉 기존의 저작물을 가지고 사업을 벌일 때 그때 유용하는 지적재산권인데요. 당시 할리우드의 제작자들은 영화를 시리즈로 만들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폭스에서도 알아서 하라면서 스타워즈의 판권을 루카스에게, 정확히 말하면 루카스의 제작사인 루카스 필름에게 넘겼죠. 그리고 돈에 미친 시스군주로 거듭난 루카스는 스타워즈로 연금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시리즈로 만드는 데서 끝이 아니라 TV 시리즈, 코믹스, 소설, 그리고 장난감, 심지어 1982년에는 자회사인 루카스 아츠를 설립하면서 당시로서는 완전히 신문물이던 게임에까지 손을 뻗은 겁니다. 영화 산업을 아득히 추월한 미디어 믹스, 그리고 콩글리시로는 굿즈라고 불리는 머천다이즈 산업을 본격적으로 일으킨 루카스는 그야말로 돈을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현대의 마블 코믹스나 DC 코믹스, 포켓몬스터처럼 매체를 가리지 않는 문어발식의 문화 산업이 바로 이 스타워즈에서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속편을 아우르는 블록버스터 영화 시리즈,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떠오르고 있는 단일 주인공을 내세운 시리즈 여러 편을 묶은 이른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개념이 탄생한 데 끼친 영향을 말할 것도 없고요.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루카스는 스타워즈를 한 편의 영화에 그치지 않고 시리즈로, 그것도 두 번의 3부작으로 이루어진 6편에 달하는 대형 시리즈로 확장시킬 계획에 착수합니다. 이 중에 이미 개봉한 스타워즈를 시작으로 하는 3부작을 각각 4, 5, 6편으로 매겨진 오리지널 시리즈로 먼저 내놓고 그 뒤에 1, 2, 3에 해당하는 프리퀄 시리즈를 내놓는다는 게 그의 구상이었죠. 다시 말해서 작품 내적으로는 1, 2, 3, 4, 5, 6 넘버링 순서대로 사건이 이루어지지만 영화 제작 자체는 4, 5, 6, 1, 2, 3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 스타워즈 영업할 때마다 듣는 반응이 저도 관심은 있는데 그 순서가 너무 복잡하대서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건데, 개봉한 순서, 즉 4, 5, 6, 1, 2, 3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1, 2, 3편은 4, 5, 6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프리퀄이기 때문에 1, 2, 3, 4, 5, 6편 순서대로 본다는 것은 전 스포일러 당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7, 8, 9편에 해당하는 시퀄 시리즈, 그리고 외전 영화 2편은 그렇게 6편을 본 이후에 보시면 되는데, 시퀄 시리즈와 외전 시리즈가 프리퀄 이후에 나왔으니까 결국은 11편의 영화 전부 개봉한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입장벽을 느끼는 건 다 루카스의 탐욕 때문이지 결코 스타워즈라는 영화 자체가 어려워서인 건 아닙니다. 시리즈 발표 제작 당시의 루카스는 현재의 할리우드 기술로는 내가 구상한 1, 2, 3편을 완벽히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3편은 나중에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구라를 치면서 순진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만 봐도 루카스가 사람들이 지갑 열게 하는 데는 도가 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스타워즈라는 이름은 시리즈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이 되었고, 스타워즈라는 제목으로 개봉했던 시리즈의 첫 번째 영화는 4편이라는 넘버링과 함께 현재 세대에게도 익숙한 부제목 새로운 희망이라는 부제목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1980년 시리즈의 첫 번째 속편인 에피소드 5편 제국의 역습이 개봉합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루카스가 감독 일에 염증을 느꼈는지 연출에서 손을 떼고 제작만 맡은 다음 어빈 커슈너라는 새 감독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어빈 커슈너는 비록 TV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해왔지만 그 연출력으로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작의 오리지널리티는 해치지 않으면서 시리즈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실력이 좋은 이른바 속편의 달인이었습니다. 이건 제국의 역습이 나온 이후에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제국의 학습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야빈 전투의 영웅인 루크는 어느새 반란연합의 편대 사령관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란연합에 가담한 한은 한창 사랑하기 좋을 나이에 아무래도 레아가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깐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영화 시작과 동시에 반란연합은 기지를 습격한 제국군에게 패퇴하는데요. 연합의 군대가 얼음 행성 호스를 탈출하는 가운데 루크는 오비완의 영혼이 내린 계시를 따라서 오비완의 스승이자 과거 공화국의 제다이 그랜드 마스터였던 요다에게 수련을 받기 위해서 늪지 행성 데고바로 떠납니다. 한편 제국의 황제이자 다스베이더의 주군인 다스 시디어스는 전작 새로운 희망에서 자신의 군대에게 크게 한 방을 먹인 루크의 정체를 깨닫는데요. 루크 스카이워커가 자신과 베이더가 죽인 공화국의 제다이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루크가 계속해서 반란 연합의 일원으로 활개친다면 훗날 자신의 제국을 뿌리채로 위협할 존재로 거듭날 것이 분명했죠. 다스베이더는 황제의 명령으로 루크를 잡기 위해서 일단 미끼로 삼을 한과 레아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한 일행은 그 특유의 비행 실력으로 제국군을 따돌려 가면서 구름 행성인 베스핀에 숨어 들어가는데요. 이 과정을 베스핀의 광산 도시인 클라우드 시티의 지도자이자 한의 오랜 친구였던 랜도 칼리시안이 도와주는데 사실 이건 베이더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베이더는 이미 한과 랜도의 관계를 파악했고 도시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랜도를 협박하고 있었거든요. 시민들을 책임져야 하는 랜도로서는 한과 레아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레아는 베이더에게 그리고 한은 현상금 사냥꾼인 보바펫을 통해서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나와있는 자바 더 헛에게 탄소 냉동되어 있는 상태로 넘겨지게 됩니다. 이때 한과 레아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면서 눈물의 이별을 하는데 이때 해리슨 포드가 연기하는 한솔로의 캐릭터성이 대박입니다. I love you. I know. 한편 루크는 실력은 분명 뛰어난데 살짝 노망난 것 같은 요다 밑에서 수련을 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포스를 통해서 친구들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루크는 지금이라도 수련을 중지하고 베스핀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요다는 두려움에 휘둘렸다가는 포스의 어두운 면에 잠식당할 위험이 있다며 루크를 말리지만 루크는 끝내 이를 뿌리치고 데고바 행성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다의 이 경고는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무시무시한 복선이었죠. 베이더의 진짜 목적은 황제의 명령대로 루크를 찾아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으로 회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베이더의 그 의도대로 끌려가는 줄도 모른 채 베스핀에 도착한 루크는 베이더와 운명의 한판 승부를 펼치지만 오히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There is no escape. Don't make me destroy you. Luke, you do not yet realize your importance. You have only begun to discover your power. Join me, and I will complete your training. With our combined strength, we can end this destructive conflict and bring order to the galaxy. I'll never join you! If you only knew the power of the dark side. Obi-Wan never told you what happened to your father. He told me enough! He told me you killed him. No. I am your father. No. It's not true. That's impossible! Search your feelings. You know it to be true. No! No! Luke, you can destroy the Emperor. He has foreseen this. It is your destiny. Join me, and together we can rule the galaxy as father and son.
Come with me. It is the only way. 영화 역사상 최고의 반전이 여기서 펼쳐지죠. 스타워즈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들 알듯이 다스베이더는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살해한 장본인이 아니라 포스의 어두운 면에 굴복해서 타락하고만 아나킨 스카이워커 본인이었습니다. 황제가 루크의 존재를 알아버렸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지금, 베이더는 황제에 의해서 루크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자신과 함께 황제를 몰아내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은하계를 통치하자고 설득하지만 결코 제국과 같은 편에 설 수 없었던 루크는 클라우드 시티의 거대한 공동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회유에 실패한 베이더가 베스핀을 떠나고 레아와 랜도는 기지를 발휘해서 베이더의 병력을 뚫고 탈출합니다. 그리고 레아는 놀랍게도 루크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도시의 배기구에 매달린 상태로 살아있는 루크를 구출합니다. 연합의 본대로 복귀한 루크와 레아 두 사람이 우주 저편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닙니다만 저는 제국의 역습이 최고의 스타워즈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국의 역습은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최고의 반열에 올라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아름답고 정교해진 특수효과와 영상미는 물론이고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플롯 진행, 오이디푸스 신화를 연상케 하는 결말부의 아름답고 비극적인 반전까지 본작의 진행이 관객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방향은 바로 고전적인 권선징악의 구조를 탈피하는 겁니다. 숨막히는 제국의 압박과 선협답지 않게 패퇴하는 반란 연합을 보여주되 제국의 추격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따돌리는 밀레니엄 팔콘과 수행에 정진하는 루크와 요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 역시 관객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선과 악이 일친일퇴를 거듭하며 형성된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서스펜스 끝에 이야기가 관객을 절정부로 데려간 그 순간 막판의 충격적인 반전으로 영화는 관객이 쌓아올린 희망을 송두리째 날려버립니다. 참고로 38년 뒤에 같은 방법으로 대박을 친 영화가 또 하나 있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에픽 대작과 비교되는 현대적 블록버스터의 특징은 선역과 악역의 대등한 대우입니다. 제국의 역습의 이 반전이 개연성 따위는 내다버린 전개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영화 역사상 최고의 반전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두 진영이 각각 승기를 잡는 장면의 비중, 희망과 절망 사이의 그 밀당이 기가 막히게 잘 배분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출적인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배경이 주로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루크와 요다, 한과 레아, 그리고 베이더가 위치해 있는 세 공간으로 나누어서 이 세 곳을 오가는 교차 편집에서 드러나는 감독의 리듬감이 그야말로 극치에 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의 진가는 본작 이후의 속편을 빌어서 쌓인 설정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른바 포스라고 불리는 우주의 기운을 유용하는 존재는 둘로 나뉩니다. 포스의 밝은 면을 신봉하는 제다이는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수호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포스의 어두운 면을 신봉하는 시스는 감정의 극단에서,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서 힘을 끌어내는 존재이면서 균형의 파괴와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추구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제국의 역습 두 편에서 시스라는 명칭이 직접 나오는 건 아니고 제다이 역시 공화국을 수호하던 계층의 이름처럼 언급됩니다만 일단 포스의 양면과 각각의 면을 신봉하는 존재들의 차이는 두 작품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다에 따르면 포스의 어두운 면은 결코 밝은 면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흔들리는 감정의 틈을 파고들어서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유혹적이라는 것. 그렇기에 포스를 수련한 자, 즉 제다이면서 어떤 자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정에 동요를 일으킨 자들이 포스의 어두운 면에 빠진 전례가 많습니다. 사실 제다이들도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불교의 일체 유심조 사상과도 같은 맥락이죠. 그렇게 시스로 거듭난 이들 중 끝내 밝은 면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종래에는
모두 파국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는 포스의 밝은 면에 따라 균형을 수호한 제다이들이 오비완처럼 죽어서도 포스의 영으로 승천하는 것과 대조적이죠. 루크가 친구들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서 수련을 그만둘 것을 요다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요다는 앞서 말한 타락한 제다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루크의 아버지이자 한때 아나킨 스카이워커였던 다스베이더의 탄생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존재거든요. 그 자세한 과정은 프리퀄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포스에 대한 탄탄한 설정을 기반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된 후반부의 반전은 개봉 당시의 영화들의 플롯 수준에 비교해서도 전례 없이 파격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진행이었지만,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일대기와 스타워즈 세계관의 설계가 모두 공개된 지금 그 뒷배경을 알고 다시 보게 되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시들해진 그런 반전이 아니라 충격을 넘어서 필연적인 비극이면서 이 신화적 스토리텔링에 방점을 찍는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활용 점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전작에서는 단순한 초능력에 불과했던 포스와 세력 간의 대립을 이루는 선악의 포지션 설정, 이전까지는 영화의 진행을 보조하는 장치에 불과했던 개념들을 시리즈 전체, 작품 내적으로는 전 우주를 아우르는 세계관의 구동 원리로 확장했다는 것. 한 인간이라는 미시적 관점을 초월해서 우주적 질서를 아우르는 거대한 스케일의 은유가 개별 작품도 아니고 서사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경우는 그때까지의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대신 루카스가 그토록 환장했던 전 세계의 신화에서나 엿볼 수 있었죠. 아시다시피 현대 미국의 근간이 되는 국민체는 그 역사가 짧은 편입니다. 이민족의 유입으로 근대적 국가가 형성되고 18세기에 들어서야 독립된 국가를 선포했죠. 그리고 거침없는 정복 전쟁과 빠른 성장을 이루면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의 토착 신화는 거의 사멸할 지경에 이르는데요. 현대의 예술과 첨단 기술을 모두 흡수한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 프랜차이즈는 이 속편으로 인해 단번에 미국의 대체 신화라는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흥부놀부 아니면 콩쥐팥쥐 같은 전래동화를 읽으면서 자라듯이 미국인들은 인생의 첫 영화로 부모님에 의해 스타워즈를 접하고 새로 개봉하는 스타워즈 신작 영화를 보면서 스타워즈와 함께 성장하고, 그들이 부모가 되어서는 자식들에게 인생의 첫 영화로 스타워즈를 보여주죠. 미국의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에 스타워즈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영화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의 문명 전체에 이렇게 거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제까지 영화가 이룩한 가장 큰 예술적, 사회적 성취라고 봐요. 거기다가 미국 문화산업이 어디 자국 시장에서만 통합니까? 할리우드에서 대작 영화 하나 잘 뽑으면 전 세계를 통틀어 박스오피스 1위에 걸리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미국인들만 스타워즈에 열광하는 법은 없다 이거죠. 깨어난 포스가 시세 복수 이후 10년 만에 개봉했을 때 자국에서 9억 달러를 넘기면서 북미 역대 흥행 1위 기록을 세웠지만, 전 세계로 따져도 20억 달러가 넘는 흥행을 기록했다는 것은 전 세계적 대박 흥행의 척도인 10억 달러를 북미 시장을 제외하고도 달성했다는 것.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 코드이지만 전 세계인들이 함께 열광할 수 있는 영화 프랜차이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 산업을 영원히 한번 바꿔버린 새로운 희망, 그리고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예술성을 초월적으로 확장시키고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단초가 된 제국의 역습. 영화 전문 매체에서 역대 최고의 영화 순위를 낼 때마다 두 작품은 빠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둘 중 어느 작품이 더 뛰어난지에 대해서는 시리즈의 시작이었다는 점에 중점을 둘 경우 새로운 희망을, 영화 자체의 예술성에 중점을 둘 경우에는 제국의 역습을 제시하는 식으로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곤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11편 다 볼 것도 없이 단 2편만 가지고도 스타워즈 시리즈는 역대 최고의 영화를 보유한 연작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모르느냐? 그건 다음 영상에서 6편 제다이의 귀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